네, 여러분 잘 쉬다 오셨습니까? 자, 우리 앞 클립에서 우리 기타 소득 이론을 같이 정리했고 이제 연습, 예제죠, 예제. 사례 연습,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최신 기출 문제를 풀고 답안 서식까지 완성하고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64회 기출인데 예제는 여러분 우리 조사위원회 그 기존 기출들을 예제화했습니다. 이론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가장 이제 기출됐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실전에 가깝게 이론이 문제화되는 거를 예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2년도분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그 문제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나오는 게 기타 소득 금액이었죠. 자, 보세요.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제시된 금액은 수입 금액이며 필요 경비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는 따로 없다고 가정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됐죠? 여기 금액은 전부 다 총액이라는 거예요. 총액, 총수익 금액, 그거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경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실제 필요 경비는 여기 나온 거 말고는 없대요. 이 문제에 나온 거 말고는 없대요. 따로 자료에 제시된 된 게 없다면은 실제 경비는 없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해야겠죠. 실제 경비와 의제 있죠, 의제. 필요 경비 의제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금액. 그죠? 실제 의제율, 실제 경비 말고 기본적으로 총수익 금액 곱하기 의제율 80%뭐 60%뭐 이렇게 곱해. 그 금액을 보고 그거랑 실제 이 납세자, 이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이 김성실 씨가 이 개인 소득세를 내는 그 사람이 실제 입증한 그 금액 둘 중에 큰 거를 봐주는 게 큰 걸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납세자한테 유리하겠죠? 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의 대여로 받은 대가 700만 원. 언제 받았어요? 2022년 1월 31일에 수령했대요. 일단 귀속 시기. 우리가 기타 소득은 기본적으로 그 받은 시점으로 본다고 했죠. 2022년 1월 31일에 현금을 받았잖아요. 그때 지급하고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시점에 속하는 그러니까 2022년도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 경비 입증액 실제로 이 사람이 뭐 그 장부나 이런 거 적어뒀대요. 어디 입금 내역에 여러 가지를 내가 들어가는데 필요 경비를 입증했대. 어떤 수든 공식적으로 입증한 금액이 600만 원이래요. 자, 하나씩 봅시다. 항목별로. 여러분 1번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까 여러분 잘 외우셨나요?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외울 거 아까 무조건 분리 복용골. 분리를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무조건 복용골, 무조건 분리 복용골, 무조건 분리 과세되는 거, 복연골, 보고의 연골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한다. 그거고 지금 필요경비 의제율 외웠죠? 뭐? 여기 한 손에 빨간색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됐죠?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그렇게 외우셨을 겁니다. 지 어디 있어요? 육무통지 지역권 지상권 기억나십니까? 60%였죠? 60% 필요경비 의제율 60%. 자, 요거 하고 바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 700만 원 곱하기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밑에 풀이 보세요. 700만 원 곱하기 60%를 필요경비로 만약에 네가 실제 경비를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이 총수익 금액 기준으로 60%만큼을 필요경비로 빼줄게 라는 게 세법 입장인데 김성실 씨가 말한 거예요. 잠깐 700만 원 곱하기 60%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420만 원이죠? 이거 이제 필요경비로 뺄게라고 세법이 말하는데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증빙만 600만 원인데요. 입증했다는 거야. 필요경비 입증된 거 600만 원인데요. 그러면 뭐 둘 중에 큰 걸로 해준다고 했죠.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납세자를 괴롭히려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그만큼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기타 소득은. 그래서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 네가 진짜로 실제 경비를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이만큼은 필요 경비로서 봐줄게, 인정해줄게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 그 의제율보다 더 큰 금액이 입증이 됐다면 큰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게 납세자 친화적이겠죠. 납세자한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600만 원, 맥스로 한다고 했죠. 둘 중에 큰 걸로 필요 경비로 빼주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필요 경비가.
총 수익 금액 700만 원에서 필요 경비는 600만 원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 그리고 나서 옆에 원천징수세액까지 해버립시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다고 했어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 복권의 당첨 그게 3억 이상이거나 3억을 넘어서거나 3억 초과하거나 그리고 무슨 소와 골동품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20%라고 했죠. 20%로 보시면 된다고. 1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에다가 곱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총수익금은 700만 원에다가 곱하기 20%를 바로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 우리가 방금 뽑아낸 이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20%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만 원이 원천징수세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됐죠? 1번 풀었습니다. 이렇게. 2번 볼게요. 우리 요거 방금 이론에서 마지막으로 사례 귀속 시기로 봤던 거예요. 2번 계약의 위약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하여 받은 소득이 600만 원이 있어요. 총 수익 금액 받은 돈 자체가 6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 문제에서 뭐가 뿅 떠올라야 돼요? 전구가 무슨 소리지라는 게 뿅 떠오르면 안 되고 물음표가 뜨면 안 되고 전구가 뿅 떠야 돼요. 전구가 머릿속에 뭐? 아, 매수자가 계약을 깬 경우구나. 아파트를 사기로 한 사람이 계약금을 준 다음에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그 계약을 깬 경우구나. 그러니까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지급했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 그거 이제 그 받으신 거 위약금으로 삼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기타 소득의 주인공이죠? 판매자, 매도자, 양도자. 아파트를 팔려고 했던 사람의 기타 소득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제 알죠.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약금을 받은 시점은 2021년이에요. 작년이야. 근데 이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가 2021년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죠? 이 기타 소득 전에 이 2021년 시점에는 계약금을 받은 거 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즉 잔금. 요 흐름으로 가려고 했잖아. 흐름대로. 21년에 받고 뭐 22년 뭐 6월 달에 중도금 받고 뭐 9월 달에 막대금 잔금 받고 이렇게 흘러가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즉 21년도 시점에는 21년도 계약금을 받은 그 시점에는 이게 기타 소득으로 될 거란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계약금의 일부인 거죠. 아, 계약금이 아니고 전체 계약의 일부로서 처음으로 1차 대금으로 받은 거죠. 이 계약금이 계약하면서 받은 거. 그러니까 이 시점은 돈은 그때 계약금은 받았지만 이 시점에는 기타 소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 기타 소득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이 기타 소득의 판매자의 기타 소득이죠. 이 양도자 판매자의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기속 시기는 언제로 본다고요? 아, 매수자가 야, 정말 미안합니다. 못 사게 됐어요라고 이 위약하기로 계약을 깨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 22년이죠, 지금. 그러니까 2022년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귀속 시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자, 설명이 길었는데 제가 앞쪽에 설명 되게 길게 설명을 드렸죠. 사례까지 들어드리면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고 지금 제가 정리한 거대로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 계약금, 위약금 대체, 귀속 시기 언제? 아, 위약 확정일. 그러니까 2022년 거 맞구나. 600만 원 적자. 이렇게 빨리빨리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강의를 하는 제 입장이니까 기본적인 이론부터 다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고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나면 바로바로 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됐죠? 600만 원 적습니다.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 22년도 소득인 걸 확인했습니다. 기타 소득인 거 600만 원이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필요 경비를 말하면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필요 경비, 실제로 증빙이 실제로 입증된 걸로 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지, 원칙. 그런데 그게 없다면 실제로 입증됐다는 지금 자료가 없죠, 지금 이번에. 그 경우에는 필요 경비 의제로 하는데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뭐 60%, 80% 해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거 팔순공주, 육무통지 얘들만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이 항목들에 한해서만 80% 혹은 60%로 필요 경비로 의제해서 실제 증빙이 없더라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항목들을 열거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가 없다. 그리고 이 의제 대상도 아니다. 그러면 뭐 필요경비가 빵입니다. 빵. 0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 되죠. 필요경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600만 원의 전체가 된다는 거죠. 기타 소득으로 전체가 기타 소득 금액으로 된다는 거죠. 기타 소득 금액.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원천징수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점만 찍은 거예요. 원천징수는 X. 아까 이것도 다 설명했죠. 이 계약금이 처음에 X21년 12월 31일에 계약금을 받았던 시점.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준 이 날짜 시점에서는 이게 기타 소득이 되리라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금 600만 원은 그대로 전액을 다 주는 거지 당연히. 여기서 뭐 이 원천징수 자체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됐죠? 자, 3번. 자, 불특정 다수인이 참가한 마라톤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 200만 원. 22년 4월 5일에 수령했대요. 현금 주의로 일단 이게 기타 소득이고 판단 오케이. 기타 소득이야. 머릿속에 오케이. 4월 달에 받았어. 22년. 22년도 기타 소득이 맞아요. 그다음에 판단해야 될 거 뭐? 받은 돈 전체는 200만 원인데 팔순공주 용무통지 문인에 해당되는 걸 있나 보는 거야. 팔순공주 용무통지 문인 팔순 뭐라 그랬어요? 어떤 공개 경쟁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했죠. 순위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여러분. 문제에서 마라톤 순위 경쟁 대회에서 내가 받았다는 거야. 어떤 충분히 어떤 받을 자격을 내가 갖췄다. 공식적으로 모든 거를 그 준비된 데서 받았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됐죠? 자, 그래서 80% 빨간색. 팔순공주할 때 순위잖아요. 순위 경쟁에서 받은 거 200만 원. 바로 적읍시다. 3번 다수 경쟁하는 순위에서의 상금이에요. 자, 200만 원 받았고 여러분 여기 0 뭐예요? 실제 지금 1번처럼 600만 원만큼 필요 경비가 실제 인정되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비로 인정된 건 없어. 0이야 0. 그러니까 이 총수익 금액 200만 원 곱하기 80%한 160만 원. 160만 원이 뭐가 돼요? 필요 경비가 되는 거예요. 필요 경비로 의제되는 거예요. 200만 원 마이너스 160만 원 하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원천징수는 어떻게 돼요? 이 상금을 주는 측에서 기타 소득 금액 40만 원 곱하기 20% 해서 8만 원. 8만 원만큼을 원천징수에 해서 8만 원 빼고 주겠죠. 200만 원에서 8만 원 빼고 192만 원을 나한테 주겠죠. 맞죠? 지급할 때 나한테 상금이 200만 원인데요. 원천징수세 떼고 드릴게요. 원천징수세액은 200만 원 총수익 금액에다가 바로 20% 곱하는 건 아니고요. 자, 필요경비 의제하는 거 빼고요. 20% 빼고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40만 원이 되죠. 거기서 20%를 곱해서 8만 원만큼 떼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92만 원이 나한테 입금이 되겠죠. 자, 4번 보세요.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액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가 됐대요. 22년 5월 1일에 수령됐으니까 현금주의적으로 22년 기타 소득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통 보세요. 아까 이거 여러 번 나오죠. 근로소득에도 나오고 기타 소득에도 언급돼요. 이거 자꾸. 자, 지마켓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오픈마켓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통한다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라는 게 통신 판매 중개하는 그 업체를 통한다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그냥 물품 장소를 공유 경제를 위해서 대여했다고 나서 기타 소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플랫폼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전산적인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게. 전산적으로 통신 판매 그래서 통신 판매 중개 통해서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내 자전거나 내 물품을 다른 사람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환경 생각도 하고 그렇게 공유 경제를 공유했대요.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자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고 했죠. 500만 원 사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요건은 이래요. 500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지만 기타 소득으로 하면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기타 소득으로 봐준다. 언제까지? 연 500만 원 이하까지. 그 세세한 요건이 이렇습니다. 그 지급을 내가 받으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됐거나 그렇다면 기타 소득으로 봐줘요. 500만 원 이하이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됐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혹은 원천징수가 되진 않았더라도 내가 받을 때는 원천징수 안 됐지만 내가 기타 소득으로 500만 원 이하니까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한다면은 기타 소득으로 봐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됐다는 표현이 즉 나는 500만 원 이하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됐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말을 교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혹은 만약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진 않았지만 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되지. 그죠? 500만 원 이하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케이죠. 세세한 요건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우리 시험에 크리티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알아둡시다. 그래도 실제 시험에 한번 기출됐던 문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통 어때요?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육무통통통통통 60%. 필요경비 의제 60%. 봅시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문제 풀 때 보니까 암기가 돼야지 풀 수 있죠. 60%인지 80%인지 아예 의제되는 경비가 없는지 다 나오잖아 지금 문제에서. 1번은 60%, 2번은 아예 의제가 없었고 3번은 80%였잖아. 그리고 4번 통통통 60%, 300만 원 곱하기 60%를 필요경비로 의제해주겠다, 빼주겠다. 120만 원이 뭐가 돼요? 기타 소득 금액. 원천징수세액은 120만 원 곱하기 20%, 24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가 24만 원 됐던 거지. 여기 나오는 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됨. 지막해 쉽게 말하면 거기서 원천징수를 24만 원만큼 빼고 276만 원을 나한테 입금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5번. 일시적으로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 수수료 200만 원, 그리고 뭐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뭐 이게 없더라도 따로 언급이 없으면 실제 필요경비는 없다고 이미 위에서 말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200만 원이고 22년 7월 달에 현금을 받았으니까 22년도 기타 소득이 맞네요. 자, 5번 알선 수수료. 그리고 여러분 알선 수수료 팔무통지래요. 무섭다.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없죠? 없죠? 그러니까 필요경비 의제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전체가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는 거야. 총 수익 금액이 그대로 기타 소득 금액이 됐어. 20% 40만 원만큼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6번, 7번 다 봅시다. 6번.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금액이 200만 원. 22년 10월 달에 받아서 자, 기타 소득인 것도 맞아요. 기타 소득인 것도 맞고 22년도 기속이니까 22년도 소득인 것도 맞아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맞아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외워야 되는 게 이 한 문제 지금 다 나오는 거야. 안 외우면 기타 소득은 안타깝게도 풀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또 뭘 외워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죠? 지금은 여러분 문제가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뽑아내고 있어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인 거는 제외해야 되잖아. 그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 때. 뭐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 이것도 외웠던 거예요. 뭐예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분리해야 돼요. 보고를 먹을 때, 보고 연골 먹을 때.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연골, 무조건 복연골, 뭐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돼요. 복권, 연금 외계좌 수령, 골동품 서화 뭐 이런 거 됐죠? 서화 양도로 인한 거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거예요. 얘들은 보고의 연골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된다고요. 됐죠? 연금 외 수령한 금액이 200만 원 있어요. 연 무조건 복연골 할 때 연이에요. 연금의 수령 연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고요. 종합과세되는 금액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 퍼센트지 기억납니까?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대부분 기타 소득 금액 곱하기 20%였어요. 맞죠? 하지만 특이한 게 있었죠. 복권이나 이런 게 3억을 넘어갈 때는 3억을 초과할 때는 30%였고 또 뭐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이 몇 %였죠? 특이했어. 15%. 15%. 했다는 거예요. 여기 15%니까 2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30만 원. 30만 원만큼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170만 원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 됐죠? 7번 보세요. 슬롯머신 당첨금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뭐 방금 말했던 무조건 복연골 할 때 무조건 뭐 보고가 아니고 복권, 슬롯머신,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 자, 여러분 이론 정리를 여러분 꼭 보고 들으세요. 이론 정리 때 앞에서 되게 길게 했는데 지금 여기 다 정리를 했었으니까 여기 복권, 스포츠 토토, 슬롯머신 전부 다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였죠. 무조건 복연골, 무조건 분리, 복연골, 무조건 분리까지 말합시다. 무조건 분리해낸다. 보고의 연골에서 독을 됐죠. 다시 가서 자 이것도 분리과세구나 라는 걸 체크했어요. 기타 소득이고 22년도 거고 분리과세구나 라고 했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지금 아까 전에 여기 그 필요경비 의제되는 거 없었죠. 복권 슬롯머신류에서 뭐였어 얘들은 여러분 기억나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내가 뭐 카지노 가가지고 뭐 10,000원짜리 코인을 10개 사서 10만 원, 10번을 10만 원을 주고 10,000원짜리 코인을 10개 샀대요. 그래서 코인 한 번 넣고 뭐 카지노 한 번 이렇게 당기고 또 두 번째 넣고 당기고 이렇게 했대. 10번째 당기는데 당첨이 됐대. 슬롯머신 100만 원, 뭐 500만 원짜리가 당첨됐대. 500만 원. 여기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으로 합시다. 1,000만 원짜리가 당첨됐대요. 그럼 어때요? 그 필요 경비를 내가 오늘 가서 10만 원 썼다고 그 10만 원을 다 필요 경비를 빼주냐? X 아니야. 뭐 당첨됐을 때 그 넣었던 코인이 있죠. 딱 그거 그 10,000원짜리잖아. 그거 한 번 마지막에 당첨됐던 그 회차 그 마지막 시도에서의 들어갔던 그 코인 그것만 필요 경비로 빼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어차피 몇백을 썼는데 그거 다 빼주세요. 안 된다고. 됐죠? 딱 그 회차만 돼요. 그 샀던 스포츠 토토 복권 딱 그 한 장, 그 한 장의 가격 그것만 봐요. 여기 보세요. 이제 설명 봅시다. 총 5만 원을 투입했는데 당첨 당시 투입 금액은 500원이래요. 500원짜리 100번 했다는 거지. 한 번에 500원인가요? 500원인가 봐요. 이 슬롯 머신은. 그리고 5만 원으로 500원짜리 코인을 100개죠, 100개. 100개를 사서 했다가 100번째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50번째는 그건 상관없어. 아무튼 한 개가 당첨 당시 넣었던 게 그 코인 한 개가 500원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필요 경비는 딱 500원만 해주는 거야. 5만 원 빼주는 거 아니라고. 500원만. 그죠? 1,000만 원. 총 수익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당연히. 거기서 빼주는 게 여러분 0.0005 이거 500원입니다. 500원. 0.05가 5만 원이고 0.0005는 500원이에요. 500원. 그러니까 9,999만 9,500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됐죠? 거기다가 20% 곱하면 어때요? 원천징수세액은 199만 9,9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199만 9,900원. 맞죠? 이만큼 원천징수세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복연골. 슬롯머신을 보는 순간 복권을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스포츠 토토 마찬가지예요. 다 뭐 체육문화진흥 뭐 건인 거 어쩌고 그것도 스포츠 토토 보는 순간 복권을 떠올리셔야 돼요. 복권에 포함되는 애들이니까 무조건 분리 복연골.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한 풀이가 끝났습니다. 보세요. 6번, 7번은 무조건 분리니까 사실 여기 원천징수세액 몰라도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그냥 종합과세 되는 것만 발라낼 수 있으면 돼 우리가. 1, 2, 3, 4, 5번만 합치면 된다고요. 기타 소득 금액 얼마예요?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 600만 원, 4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합치니까 1,060만 원이에요. 조건부 종합과세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아까 수업 이론 내용 했던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뭐 조건부 종합과세 기타 소득 금액 합친 게 1,060만 원이야. 조건부 종합과세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을 다 합쳤어. 이 합친 금액이잖아, 이거. 이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어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 사람에 따라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한계 구간이 다르잖아. 그죠? 그거랑 이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으로 20% 이거를 비교해서 내가 적용되는 종합과세 누진 구간이 20%보다 작다면 낮다면 나는 뭘 선택해? 이 기타 소득 금액들을 종합과세에 끌고 와서 합쳐서 신고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죠. 적용되는 세율이 낮은 곳을 적용받는 게 이득이니까. 그죠? 근데 그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원천징수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 구간인 20%보다 커. 그 경우에는 끌고 들어오면 나한테 손해줘. 이 납세자한테 손해지. 밖에 놔두면은 그냥 20%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둔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무슨 언제? 이 조건부 종합과세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딱 300만 원인 경우에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인지 미만인지 알아야 돼요. 자, 됐죠? 우리 이론 정리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엔 얼마래? 다 합쳤던 게 1,06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1,060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 종합과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 없어요. 이제 요건이 안 되는 거잖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합계가 뭐 이러니 저러니 뭐가 유리할지 이렇게 머리를 써볼 수 있는 거고 30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하면 그렇게 머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데 1,060만 원이니까 그중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하고 초과되는 760만 원만 종합과세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제도상 그렇게 하는 제도도 있죠.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야. 이 300만 원은 판단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전액을 종합과세합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300만 원까지는 그럼 분리과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 아니라고. 300만 원은 어떤 기준점이야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초과했으면 그 전액을 종합과세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일지 분리과세일지 납세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막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는 분류과세 선택하고 초과분 400만 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질문하시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나는 걸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좋은 질문이다. 뭐 나라도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생각해 뒀다가 강의 때 말씀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일부러 고민할 사항이 좀 줄어들겠죠? 강의 때 잘 들어도 두시면은 자 됐습니다. 예제를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제를 풀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충분히 뭐 되게 체크할 건 많긴 하죠 당연히. 하지만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들이 다 녹아있죠 이 문제에. 이론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2시간 동안 해드렸지만 그게 그냥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론 때 설명했던 그 단어가 있잖아요. 이 문제 하나에. 이 한 페이지에 뭐 필요경비 의제다, 뭐 귀속식이다, 단어가 있죠. 여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에 대한 이론 정리니까 충분히 좀 시간을 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예제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여러분 기타 소득에 대한 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항목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는 놓쳐도 돼요. 그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교수님께서 채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했던 거를 이제 최대한 하려고만 하면 실전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 예제 풀었고 자 마치 끝나는 멘트 같아서 기대하셨을 텐데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풀었으니까 최신 기출 66회 기출을 풀면서 한 번 더 적용을 해보시죠. 예제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 자료 문제에서 주어지고 풀어볼게요. 제시된 금액은 수입 금액이며 필요 경비가 자료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합니다. 방금 64회하고 똑같은 전제죠.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의 대가로 받은 대가 800만 원, 필요 경비 입증액 600만 원. 요거는 방금 봤던 항목하고 완벽하게 똑같네요. 감사하게도. 보세요. 기출을 예제화해서 공부하고 실제 기출을 보시면은 그만큼 내용이 반복되고 공부하면서 그 공부에 대한 보람이 공부에 대한 효용이 막 느껴지시죠? 내가 공부한 만큼 이렇게 바로바로 문제에 적용되는구나. 이게 느껴지시죠? 그게 또 조사형 공부의 재미입니다. 재미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아무튼 보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바로바로 눈에 나타나니까. 자, 보세요. 1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인데요. 아까 전에 봤던 겁니다. 여러분 뭐 항상 생각해. 암기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분리 복연골 뭐 팔순공주님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이렇게 자 육무통지 지에서 걸렸죠. 육무통지 666 육무통지 문인 육무통지 육지 60% 지역권 대가 왜였죠? 800만 원 곱하기 60% 480만 원만큼 비용으로 필요 경비로 빼줄게 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라고 이 사람이 말한다는 거지. 제가 600만 원까지 입증할 수 있는데요. 왜 480만 원만 해주세요?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은 당신이 직접 입증한 600만 원만큼 해드릴게요. 맥스로 한다고 했죠. 둘 중에 큰 금액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에요. 원천징수 세액은 어때? 기타 소득 금액 이 200만 원, 이 200만 원, 이 200만 원 200만 원 곱하기 20%니까 40만 원만큼을 원천징수합니다. 자, 2번 계약의 위약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하여 받은 소득 500만 원. 자, 무슨 소리였어?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는 표현을 보는 순간, 대체됐다는 표현을 보는 순간, 뭐 대체됐다는 표현을 보는 순간, 매수자 아파트를 사기로 한 매수자가 계약금을 준 다음에 깼구나 계약을. 라는 상황이니까 원천징수는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약금을 주는 시점까지는 당연히 이 계약은 계속 될 거라는 전제로 진행해서 돈을 줬으니까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할 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의제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팔순공주 육무통지문인 전혀 없죠. 필요경비 의제도 없구나. 500만 원 그 자체를 기타 소득 금액에 넣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심플하게 풀 수 있죠. 공부를 충분히 할 때 고생하신 만큼 실제 풀이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답에 적고 넘어갑시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요게 답안 서식입니다. 표안의 과세 방법. 종합 과세 된다면 동그라미를 표시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서식에 관한 말도 바로바로 지금 해버릴게요. 자, 요 서식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타이핑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당연히 답안 서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제 여기는 다 제 손글씨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다 손글씨고 여기에 문서로 활자화되어 있는 컴퓨터가 친 이거는 애초에 이게 답안 서식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실제 답안 서식입니다. 왼쪽에 구분, 과세 방법, 종합과세 여부 여기까지 전부 다 원래 답에 있는 거라고요. 답안 서식에. 저는 여기 네모 칸에만 제가 적은 거예요. 제 그 손글씨로 적은 거 이것만 적은 겁니다. 1, 2, 3, 4, 5, 6 6개 항목이고 여러분 여기에 종합과세는 소득금액 산출 근거를 옆에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저 방금 했던 거잖아요. 이거를 적으시고 여러분 일단은 종합과세 여부의 동그라미를 지금 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여기는 금액이 이미 너무 200, 500으로 커져 버려 가지고 있다고 뭐 말하면 되는데 일부러 헷갈릴까 봐 여기 안 적었습니다. 왜? 일단은 여러분 산출 근거를 포함해서 기타 소득 금액이 이거 있죠. 200만 원, 500만 원 이것들. 얘들을 일단 1, 2, 3, 4, 5, 6을 다 적어야 돼. 이걸 다 적으셔서 이걸 합쳐. 이걸 합쳐서 300만 원 이하인지 300만 원 초과인지를 판단해서 종합과세 여부의 여부가 돼야 돼요. 알겠죠? 순서대로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라고 일단 여기 산출 근거만 일단 적으세요. 2, 5. 물론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나오죠. 이것만 합쳐도 700만 원이잖아. 300만 원 초과하죠. 그러니까 여야. 이거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1번, 2번만 봐도. 하지만 쭉 가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20만 원, 50만 원일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라도 그런 경우인 게 FM이니까 정석대로 쭉 가보자고요. 모든 걸 다 더해서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됐죠? 49페이지 3번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500만 원. 기타 소득인 걸 알겠죠? 우리 기타 소득의 항목들이 있었잖아. 일시적으로 대여한 거야. 물품의 일시적 대여죠.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에 있는지 없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없죠? 필요금비 없어요. 의제 필요금비가 없다고. 500만 원이 그대로 소득 금액이 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 20% 곱하면 100만 원이 원천 징수세액이고요. 이만큼 빼고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4번. 자, 부친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저작권의 사용대가 인세 수입 1000만 원이 있대요. 뭐 아버님께서 뭐 인세를 받는 뭐 소설가라던가 뭐 어떤 교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인세를 받으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김성실 씨한테 상속을 해줬대요. 이 저작권을. 그래서 이 저작권이 끝날 때까지 내가 저작권료를 계속 받을 수 있대요. 저작권자 아버님 외의 사람이죠. 나 아들. 그게 뭐예요? 저작권자 외에 받는 사람이 받는 저작권의 사용대가 인세수입 기타 소득이죠. 밑에 초록색. 만약에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아서 아버님이 계속 그걸 직접 받으신대요. 저작권료를. 그렇다면 그거는 그 아버님의 뭐 소설가로서의 사업소득이 되겠죠. 바라가 아니고 보세요. 이론 정리했던 거 적용이 되죠. 기타 소득이구나 1000만 원. 상속받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받은 거 1000만 원은 기타 소득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팔순공주 용무통지문인에 없죠.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의제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20% 2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적으시면 돼요. 3번 유가증권의 일시소득 저작권 사용대가 이렇게 소득금액 지금 다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5번 로또 기분이 좋죠. 복권에 당첨됐네요. 로또 복권 당첨금이 1억이래요. 그리고 복권 취득가액은 5,000원이래요. 그 복권을 샀을 때 그 한 장 그 해당되는 회차가 5,000원이 들었대요. 그 복권 사는데 그 한 장의 가격이 5,000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권 보는 순간 뭐라고요? 문제가 여러분 형식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기타 소득에서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하라. 이건 거의 약속 같은 거야. 기타 소득이 뭐 나오는 회차도 있고 안 나오는 회차도 있지만 기타 소득이 문제에 나온다면
방금 이 형식이거든요. 종합과세 다른 것도 나올 거야.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쳐질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 금액을 구하라라는 문제일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무조건 분리 복연골. 무조건 분리 과세되는 거는 애초에 이렇게 밖으로 빼내야 돼. 너는 나와. 너는 지금 종합과세되는 거 아니잖아. 무조건 분리 과세인 친구들은 나오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복권 당첨금 1억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 1억이 있고요. 자, 당첨된 발음이 어려워. 당첨된 복권 한 장의 취득가액 5천원. 0.005니까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만, 만, 1,000원, 1,000원 이렇게 5천원을 빼요. 그러면 99만 9,900 어렵네. 9,999만 5천원. 이게 기타 소득 금액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9,999만 5천원 곱하기 여러분 복권 기타 소득 금액이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30%죠. 근데 다행히 뭐 다행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더 많이 받았으면 이 사람 입장이 좋았겠지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지. 3억 이하잖아. 기타 소득 금액이 20%죠. 20%. 3억 초과분이 30%인 걸 몰랐더라도 그냥 20% 기타 소득 금액이 20%만 했어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20%. 그러면 1999만 9천 원이 원천징수세액으로 세액 떼고 준다는 거야. 1억 복권 당첨됐지만 1억 복권 당첨됐지만 1999만 9천 원은 원천징수로 떼고 나한테 입금해 준다는 거지. 8,001만 원인가요? 8,001만 원을 나한테 입금해 준다는 거죠. 자,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 알아야 돼. 그래야 맞출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 과세 된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6번 주택 입주 지체 상금 1,000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뭐였어?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팔순공주, 팔주, 80%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내가 어떤 몇 월 며칠에 계약을 하고 내가 저기 뭐 아파트나 주택 지어지는 곳에 언제까지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시공사가 뭔가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짓다가 늦어졌어. 그 건축이.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지금 돈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좀 이제 뭐 다른 데서 주거 하시다가 와주세요라고 해서 받는 게 있대요. 보상 쪽으로 받는 거, 보상 명목으로. 그게 바로 지체라는 거 늦어졌다는 거지. 주택에 입주해야 되는 날짜보다 늦어져서 내가 받게 되는 이득이에요. 이득. 1,000만 원만큼 돈을 받았잖아 지금. 그게 기타 소득이다. 정리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 또 80%만큼은 필요경비 의제로서 빼주는구나. 팔순공주니까 1,000만 원 총수입 금액. 그리고 실제 경비는 없죠. 0. 1,000만 원 곱하기 80%만큼 800만 원만큼을 빼줘.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200만 원 곱하기 20% 40만 원만큼 원천징수돼요. 요걸 답에 적읍시다. 지금 5번은 로또 복권 당첨금은 여러분 보는 순간 여러분 종합과세 여부에 당연히 부예요. 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봐봐. 로또 복권 무조건 분리 되니까 지금 여기는 뭔데요? 종합과세 여부잖아. 종합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분리라니까. 무조건 분리되니까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부에 체크하는 거예요. 부의 동그라미. 무조건 분리과세 원전지수세액 1999만 9천 원은 참고로 여러분 적어주는 거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무조건 분리 과세라고만 적어주면 훌륭한 답이에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1,000만 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자, 이걸 이제 뒤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 이걸 다 더했더니 얼마예요, 여러분? 2,400만 원인 거예요. 뭐? 200만 원, 1번 200만 원, 2번 500만 원, 3번 500만 원, 4번 1,000만 원. 그리고 6번 200만 원. 이거를 더하는 게 2,400입니다. 그죠? 당연히 무조건 분리 이거 하고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죠. 1, 2, 3, 5번을 더했더니 2,400이에요. 읽어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어때요?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얼마요? 300만 원을 초과하죠. 지금 당연히. 그러니까 어때? 이 2,400만 원 전체를 종합과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표를 잘 보세요. 2,400만 원인 게 확정되고 이거를 판단하는 거야. 아, 이제 다 종합과세 해야 돼. 다 종합과세 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화살표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때서야 빨간색을 다 치는 거야. 종합과세 여부 이렇게. 됐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답안 양식까지 했죠? 이번 클립에서 그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한 예제 풀었고
최신 기출 풀고 답안 양식 적는 것까지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 또 드리자면은 이론 정리는 되게 길었죠. 들으시면서 말했을 뭐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뭐 왜 이렇게 이론이 많아? 2시간이나 되고 설명도 길고 이론 페이지도 많고 이게 정말 다 쓰이나? 쓰이죠. 확인되잖아. 그죠? 쓰이시잖아요. 쓰이는 걸 확인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투입해 주세요. 이론 공부하시면은 분명 말했듯이 그 객관식 문제, 법령에도 도움이 되시고 이 기타 소득 이론 정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알아야지 사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게 뭔지 알아야지 빼낼 수 있고 몇 퍼센트 의제 필요응배가 되는지 알아야지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빼낼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이 22년 즉 올해의 기타 소득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작년 건지 아니면 그 작년 건지 귀속 시기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판단 사항이 많죠. 뭐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 암기라던가 이런 게 그 앞글자 따서 여러분 뭐 그 했잖아요, 그죠? 그 무조건 분리, 복용골,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그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 뭐 스토리를 다 꿰차고 이렇게 하나둘씩 스토리를 풀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암기할 거는 암기하고 그러면 실전에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연습할 때 충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체화시켜야죠, 자기 걸로. 무조건 분리, 복용골, 팔순공주, 육무통지문인 스토리가 있고 이게 결과로 나와야지 오래 갑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이제 저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구조 요거에 대한 전체 이론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